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여러분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57년 67입니다. 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프신 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른쪽 다리고요. 네. 이거 뼈다리가 무릎에서 한 10cm로부터 요 허벅지까지가 네. 이 감각이 없는 마취된 그런 상황이고요. 네, 네. 그래 한 2개월 전부터 그래 병원에 갔었는데 네. 그 마취 주사에 맞고 이랬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아버님 허리 MRI 사진은 찍어 보셨나요? MRI는 안 찍어봤어요. MRI는 안 찍어 찍어보셨어요? 보셨어요. 그럼 허벅지 네. 앞쪽으로만 그러시고 우리가 이제 정강이나 종아리 쪽은 괜찮으신가요? 예, 예, 괜찮습니다. 무릎 위에서부터 무릎 그 위에 10cm 위로부터 이렇게 반쪽, 무릎 반쪽만 안쪽으로 그러시고. 허벅지 반쪽. 허벅지 반쪽. 아버님 그 저리건 아프진 않고 감각만 좀 떨어져 있으신가요? 예, 예. 그쪽 감각만 떨어져 있으시고 우리 이제 몸통이나 이런 쪽은 감각 괜찮으시고요. 허벅지만 딱 예, 예. 그러세요. 예, 밑으로 뭐 장단지 밑으로 쪽으로는 괜찮고. 괜찮으시고 그 위쪽으로도 우리 몸통은 괜찮으시고요. 예, 예. 좀 이래 뭐 꼬집어도 그렇고 남의 살가지고. 2개월 전에 그래요? 갑자기 그러세요. 그 처음에는 그날 하루는 그 굉장히 이게 막 저녁에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뭐 냉찜질을 하고 막 이랬는데 네네. 그 후에 그 그래 막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고 했는데요 안 되고 아버님 지금 아프기도 감각만 떨어지신 게 아니고 아프기도 하세요. 감각만 떨어졌어요. 감각만 떨어져 있어요. 뭐 지금 저리거나 아프진 않으시고요. 예, 예, 그냥 아프고. 일단 우리가 이제 어쨌든 다리에 감각이 이상이 생기신 건데요. 저희가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이제 허리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렇게 다리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에 뭔가 감각 이상이 생겼을 때 먼저 우리가 허리 쪽에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허리 MRI 사진을 찍어보는 게 이제 1단계가 되겠고요. 네. 그런데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나 저림은 없이 감각만 좀 떨어져 있으신 거는 허리 디스크나 허리 협착증에 잘 맞는 증상은 아니시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허리 쪽에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1번으로 살펴보고 허리 쪽 MRI에서 이제 아버님 증상을 설명할 만한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제 말초신경 검사를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초신경 네. 검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한 명칭으로는 이제 근전도 검사라든가 이제 신경전도 검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버님.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를 해서 허리 문제가 아닌 이제 다리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지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 이제 우리 골반이나 아니면 허벅지 쪽에 MRI 같은 추가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증상이 조금 전형적이진 않은 통증이나 저림이 동반되지 않고 감각만 떨어지신 거는 보통 디스크나 협착증에서 잘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으시긴 하거든요. 그래요. 하지만 일단은 1번은 허리 쪽에 구조적인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구조적인 문제 없는지 보는 게 1번이 되겠어요. 아버님 어쨌든 허리 쪽 MRI를 찍을 수 있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료는 신경외과 내지는 신경과를 먼저 보시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신경외과, 신경과 진료 꼭 보시길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연결됐습니다. 자, 반갑고요. 저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79세요. 79세 우리 어머님이시고요. 자, 네. 어디가 아프신지 원장님과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디가 불편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두 군데가 아파요. 네, 허리가 아프고요. 네. 이 다른 쪽 어깨가 이렇게 아파요. 어깨가 아프시고, 네, 네. 그래서 이거 방송해보고 네. 너무 신기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전화 주셨어요, 어머니. 어머니 혹시 이제 통증이 있으신데 뭐 어떻게 병원 가서 따로 검사라든가 해보진 않으셨고요. 약 먹고 검사해보랬죠.
약만 먹으시고 어머니 엑스레이만 찍으시고 MRI 같은 건 찍어보진 않으셨고요. 협착증이라고 그래요. MRI까지 찍으셨어요, 어머니? 네, 네. 네. 협착증이라고 하고 그러면 약 드시는 거 말고 주사 치료는 안 받아보셨고요. 아유, 주사 치료 받았는데 네. 그건 뭐 몇 달이 있다 오라 그래가지고 몇 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사 치료 받고 나서 한 열흘 넘으면 또 허리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바로 아프시고. 열을 넘으시면 예. 또 허리가 바로 아파지고 그러셨어요. 네. 어머니 그럼 주사 치료 지금 한 번만 받으셨나요? 아니 주사 치료 뭐 몇 달 있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몇 달을 어떻게 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안에 가서 치료받고 그랬는데 허리 주사는 여러 번 맞아 보셨어요, 어머니? 네, 예. 맞을 때마다 효과는 있는데 효과가 한 열흘 정도밖에 안 간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네. 그럼 어머니 제가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주사 치료로도 이제 효과를 못 보시면 다음 단계로는 우리가 이제 협착증이 있는 마디, 좁아진 신경 통로를 직접 넓혀주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어머님 사진을 못 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그 협착증이 어느 정도 되시면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 치료를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깨는 어머니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거나 돌릴 때 많이 아프신가요? 네. 어깨를 쓸 때 많이 아프셔요? 아니 나는 지금 나이가 있어가지고 네네. 공주예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네네. 잘 때, 잘 때. 예. 잘 때 이렇게 몸 지칠 때 네. 그리고 이렇게 이거 핸드폰 받고 네. 세수하고 그럴 때 할 때 어깨가 아프신 거고요. 네. 어머니 이제 팔은 저리거나 아프진 않으세요? 그건 안 하고 그러진 그런 건 않으시고. 예, 목은 괜찮으시고요. 목은 많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아니 목은 안 아팠는데요. 네네. 언제 허리가 되게 아프니까는 이 척추 네. 위에 그 뾰족하게 나온 뼈 네. 거기 거좀 조금 아프셨어요. 네, 뭐 그냥 실 같은 게 막 이렇게 찔려놓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일단은 어깨 아프신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머니 우리가 어깨가 아플 때 이제 어깨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목이 안 좋으실 때도 이제 어깨 쪽까지 통증이 뻗칠 수가 있는데 그래요. 어머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어깨 자체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으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깨 쪽은 척추보다는 이제 어깨 관절 보시는 선생님 진료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뭐 오십견이라든가 이제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어깨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 정밀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나면 이제 어깨 쪽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주사 치료로 이제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렇죠. 그 부분도 한번 네. 꼭 한번 진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허리는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고 주사 치료까지 했는데 증상 호전이 이제 짧게만 있으신 거기 때문에 다음 단계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같은 다음 단계 치료를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어쨌든 어깨도 불편하시고 또 허리도 불편하시니까요. 뭐 정형외과 그리고 신경외과 선생님 전부 다 계신 병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 잘 받아보시고 우선 허리는 다음 단계 치료 고려하시는 게 좋겠고 어깨는 정밀 검사부터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전화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65세입니다. 65세면 아직은 이제 창차가이신데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말씀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네, 한 달 전부터 네. 이 엉치뼈하고 엉치뼈가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척추가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러나고 갔더니 이제 정형외과 동네 정형외과 갔더니 동네 정형외과에서 이제 뭐 엑스레이 찍고 다음에 이제 뭐 엉치뼈에다가 꼬리뼈에다가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네네. 약도 주고. 근데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옆 동네 그 다른 시에 그 아주 유명한 그 정형외과를 찾아갔더니 네. 거기서는 무조건 수술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신경주사를 놔줬는데 네네. 통증제도 먹고 진통제도.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요? 너무 아파가지고 거의 뭐 휠체어를 탈 정도였으니까.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떤 또 지인이 서울로 또 영등포에 있는 뭐 척추 질환 의원을 소개해서 제가 이제 세 군데를 다녀왔고 네. 최근에는 서울에 유명한 이제 그 종합병원을 다녀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조금은 많이 호전이 됐어요. 됐는데 그래요. 네. 통증이. 근데 지금도 이제 걸으면 많이 아프고 네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침을 맞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침을 맞고 있어요. 지금 한의원에 가서. 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최근에 가장 우리나라 유명한 서울의 그 강남에 그 병원을 갔다 왔는데 그 교수님은 아직은 뭐 양호하니까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약물 치료를 하면서 통증이 해보자. 유발할 때만 네. 그 약을 좀 먹으면서 안 아프면 먹지 말라고 이래요. 그래서 네네. 제가 한 4개월치 그 진통제를 지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네 군데를 제가 다녀봤는데 네네. 각각의 그 의사 선생님 소견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래요. 저는 이제 힘드셔요. 예. 네. 아픈데 온갖 네네. 방법을 선택을 해서 제가 해야 되는데 액션을 참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아버님 그러면은 엉치가 아프신데 그 MRI를 허리를 찍어 보셨겠네요. 찍어봤는데 네네. 이제 그 제가 아는 SC 그 전문 그 원장님은 신경외과 원장님은 네. 당장 수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 가보니까 아 이건 수술할 게 아니다. 네. 음. 어쨌든 아버님 협착증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협착증이 있고 이제 디스크도 조금 있다. 네. 협착증 디스크. 예, 그래서 예. 이제 서울에 조금 전에 그 며칠 전에 그 병원을 다녀왔는데 제 유명한 종합병원을 다녀왔는데 그 교수님은 아이고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 알겠습니다. 양호합니다. 수술할 필요가 근데 없습니다. 아프시고. 네, 네. 네, 예. 선생님 절대 수술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네, 네. 약물 치료하셔야 약으로 그냥 견디세요 네, 이거 먹고.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저는 이제 생활이 너무 불편하니까.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럼 혼란스러우시죠. 그래도 처음보다는 휠체어 탈 때보다는 좀 나아지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치료받고 제일 효과가 있으셨던가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영등포에 가서 네. 그 스테로이드 주사인지 모르겠어요. 그 약명을 제가 네. 의사 선생님 얘기를 안 해주니까. 신경 주사라고 듣고 맞으셨어요? 네, 신경 주사를 맞고 그다음에 그 인근 근처 도시 그 원장님한테도 또 신경 주사를 맞았는데 네. 네. 이게 그 원장님이 저한테 물어요. 신경 주사를 맞고 나서 통증 완화제를 먹고 나서 조금 무슨 효과가 없었느냐.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근데 네네. 제가 이제 영등포에 가서 그 영등포 역전에 거기 의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신경 주사를 맞고 도수 치료라는가요? 그런 물리치료를 받고 한 서너 번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효과를 봤어요. 조금 그럼 효과를 몇 차례 보셨고요. 받으셨어요? 한 3차례 받았어요. 세 차례 받으셨어요? 예. 네. 아버님 그래서 말씀 제가 사진을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떤 선생님은 수술해야 된다, 어떤 선생님은 수술하면 할 필요 없다는 걸로 봐서는 협착증이 아주 심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봐도 수술이 필요하다 할 정도로 아주 심하신 건 아니라서 그런 이제 경계선상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좀 의견이 당연히 다르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엉치가 아프다고 해서 이제 사진을 찍었더니 이제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을 때 무조건 그것 때문에 아플 거냐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예. 우리가 허리가 아파서 이제 사진을 찍어봤는데 허리에 특별히 이상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이는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이제 이상인 이제 그거밖에 없으니까 일단 보이는 원인에 집중해서 치료를 하는 건데요. 그걸로도 효과를 크게 못 보셨다고 그러시면 이제 뭐 다른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시험적으로 이제 주사 종류를 우리 허리에 맞는 주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맞으셨던 신경 차단술부터 허리뼈나 아니면 엉치뼈 관절에 맞는 주사부터 아니면 제가 방송 중에 설명드렸던 이제 증식 주사까지 여러 종류 치료가 있는데 그런 협착증이나 디스크에 대한 치료를 오래 받으셨는데도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주사 치료 종류를 좀 바꿔서 증식 주사라든가 아니면 관절 주사라든가 아니면 주사 부위를 좀 달리해서 좀 하면서 좀 해보시는 게 이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사를 이제 지금 벌써 한 4개월 정도 지나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금방 좋아지시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안타깝지만 좀 있을 수가 하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꾸준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여러 군데를 다니시다 보면은 그 전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 병원에서 좀 꾸준히 계획적으로 여기가 안 되면 다른 부위 이런 식으로 좀 차근차근히 체계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이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참고하셔서 조금 더 이제 기존의 치료 좀 유지하면서 상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척추질환과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용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